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국내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공교롭게도 이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겹쳐 있는데요. 일단 금통위는 동결에 대한 그 전망이 상당히 좀 우세한 그 상황입니다. 2.5%로 14개월 연속 동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지표가 최근에 경기 회복세를 좀 완만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경제팀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경제 운영 방향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일각에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는 중립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기 물량이 한 1,600억가량은 되는데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오히려 옵션 만기보다는 금통위에 쏠린 그 시선이 조금 더 뜨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가지 재료가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이재 기자. 네, 7월 1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벤트 데이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월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동시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이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14개월째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와 함께 이번에는 7월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그리고 그 지난달까지도 이 경제 전망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 스탠스를 고수할까 많은 분들 궁금해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있을지도 보시면서 전략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시장 전문가들 옵션 만기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매수 우위 혹은 중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스탠스, 프로그램 매수 스탠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변수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략 세우시느라 참 바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결정 10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11시 이후부터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 간담회도 열립니다.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토마토TV 생중계로 연결이 됩니다. 전략 세우시면서 토마토TV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은 LG그룹 소식인데요. 신성장 동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신성장 엔진으로 삼고 앞으로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이라 하면 에너지 관련 제품의 생산과 관리 그리고 효율까지를 모두 일컫게 되고요. 아주 큰 이 집채만한 배터리 ESS를 시스템에 활용하는 그 시스템을 일컫고 있습니다. 자, 이 분야에서 LG의 지난해 매출이 2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10조 원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어제 목표를 밝혔는데요. 이 같은 신성장 엔진을 밝히고 목표를 내세운 LG그룹주 오늘 주가 흐름도 잠시 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KT인데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있어서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KT 본사는 물론이고 KT 캐피탈까지 타 계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일단 KT 캐피탈은 KT 그룹의 이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계열사인데요. 이 같은 자금 공급으로 인해서 계열사 간에 부당한 자금 거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좀 부당한 사업 확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이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주가 흐름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의 모회사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빌딩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라서 더욱더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 인수 가격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4,45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천억 원대를 넘어선 거죠. 이달 말에 계약을 마치게 되고요. 이 빌딩은 워싱턴 중심부에 있어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건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매입 금액 절반을 미국 현지에서 싸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연 6% 임대 수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산가치 부각과 함께 미래에셋 증권도 영향을 받게 될지 잠시 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공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참 엔지니어링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OLED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 규모가 9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참 엔지니어링의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7.7%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앞으로 좀 매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공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성 파인텍이 주식회사 강남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어제 공시가 나왔고요. 이 같은 흡수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것은 자동차 부품 사업 외에도 앞으로 최근 확대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 진출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강남을 통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신규 사업과 더불어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